회사원이라는 직업을 하나 찾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할 뿐이라고요. 붙여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보면 어때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면접관이 이랬겠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아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걸걸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취업에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취업에 떨어져도 괜찮은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은 직장 생활의 시작이죠. 취업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취업이 직장 생활로 이어지고 직장 생활이 결국 퇴사로 이어지고 내 삶의 전반에서 하나의 과정, 아주 작은 점이에요. 근데 취업은 우리가 너무 빨리 어떻게 성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의 지금 불안감, 그리고 내가 졸업했으니까 빨리 취업해야 돼, 이런 생각에 굉장히 얽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빨리 취업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취업이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죠? 누구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분은 한 번도 취업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마케팅 일을 시작을 했고, 마케팅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우리 같이 일해보자 해서 프리랜서처럼 일하게 됐고, 그러다가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또 다른 일하고 지금은 카드뉴스를 만들고 있는 그런 마케터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분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서 회사원이라는 직업을 하나 찾기 위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할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 취업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이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2번째는 취업에 떨어졌을 때 우리 뭐 하죠? 자책하죠. 다른 집 자식들은 대기업에 취업 잘하고, 혹은 나의 선배 아니면 나의 뭐 언니, 오빠, 형 취업 잘해서 부모님이 걱정이 없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내 친구는 취업을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비교들을 자꾸 하죠. 자, 이런 비교를 했을 때 돌아오는 건 뭔가요? 자존감 하락, 자신감 하락, 그리고 어떤 부모에 대한 원망. 처음에는 취업에 떨어지면 내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이러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우리 부모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내가 지금 다른 것 좀 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비난과 자책은 나를 향해 비난을 하면 자책이고, 상대를 향해 비난하면 그건 원망이 되는 거고, 화살이 안쪽으로 들어가냐 바깥쪽으로 향하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책과 비난, 어떤 원망, 이런 게 계속 쌓이면 내 안에 화가 막 쌓이는 거죠. 내 안에 화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있던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죠. 원래 있는 나 그대로를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거랑 똑같아요. 회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잘 해왔어. 면접관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가진 입사 지원자랑,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절실한데 그냥 막 매달리는 식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좋죠. 절실하지만 거기에 당당함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자꾸 자책하다 보면 당당함이 없어지죠. 당당함이 없어지면 자꾸 떨어질 확률은 더 크겠죠. 나는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지만 A라는 회사는 어때요? 나를 처음 보죠. 그래서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잊고 새로운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회사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머리에서 떠나 보내셔야 돼요. 머리에서 떠나 보내고 나는 새로운 자세로 새롭게 입사 지원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혹여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다가 중소기업을 차선책으로 선택한 경우라 해도 나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거나 내가 지원한 회사가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처음 경험하는 회사는 그 자체로 어떤 식으로든지 의미가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이래요. 첫 번째, 취업은 끝이 아니라 직장 생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 내가 직장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전체 과정 중에 시작점이니까 이걸 좀 길게 봐라. 그래서 취업은 좀 늦어도 괜찮다. 2번째, 자꾸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내 안에 화와 분노가 쌓이면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조차 떨어지게 되고, 그게 고스란히 회사 면접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결국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하실 일은 뭐냐면요, 내가 떨어진 회사들의 이력서나 자소서 버리지 말고 다 벽 앞에 붙여 놓으세요. 내 방 벽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여긴 떨어졌으니까 미련 없이 쫙쫙쫙, 이거 아니고 붙여놓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걸 보면 어때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면접관이 이랬겠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을 막 썼어. 꽂혀갖고 막 썼는데 누군가 읽어보고 야 이건 좀 이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어요. 뭐야 내가 이걸 얼마나 정성스럽게 쓴 건데 난 이게 좋은데 왜 쟤는 저게 싫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걸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보면 어때요? 보여요. 뭐가 허점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빠져 있는지,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통찰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수없이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붙여놔 볼까? 하고 그냥 벽에 쭉 붙였대. 외국 애들이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쭉 붙인 거야. 붙이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수정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결국 취업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겪었던 중소기업 5인 이하는 1인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1인 기업 그리고 대기업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